태풍 볼라벤이 휘몰아친 다음 날 완도 망남리 일대는 하루아침에 딴 세상이 됐습니다. 엉키고 부서지고 찢겨지고 35헥타르에 달하는 전복 양식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뭐 걱정이란 거 말할 수도 없고 이건 뭐 이렇게 자연재해를 하는 거이라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들이 이것을 시설을 관리소홀로 했다가 보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데 그만큼 시설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초속 50m가 넘는 강풍과 10m에 달하는 파도로 인해 애지중지 키워온 전복 4천만 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바다를 의지하며 살아온 주민들은 순식간에 삶터를 잃었습니다. 살 맛이 안 납니다. 포기하고 싶어 삶을. 너무 힘들어서. 투자만 많이 해놓고 이렇게 해서 많이 건지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이라 주민들이 거의가 다 죽을 상이고 밥들을 못 먹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사실 마을 주민들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보름 뒤 전복을 출하할 계획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졌으니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진짜 여지껏 평생 모아서 이놈 해놨는데 이러고 날로 가버렸으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강진에 자리한 육상 양어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에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전까지 발생해 넙치와 돌돔 등 총 50만 마리가 폐사되고 말하는데요. 어민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쳐다보면 뭐 기가 막히죠. 근데 정전 시간이 벌써 20시간도 아니고 약 35시간 동안 정전됐잖아요. 조금 전 27일 날 새벽 3시 40분 정전돼 가지고 29일 조금 전 10시 30분에 복귀됐어요. 그러면 이게 양어장 구조가 전기로 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오랜 동안 시간에 어떤 시설물에서 이 고기를 살릴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태풍의 여파로 이틀 연속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한 육상 양어장. 그 때문에 산소 공급이 끊겨 양식 중이던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야 했는데요. 어민들은 자가 발전기를 돌려 힘겹게 전기 공급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꺼주시고요. 우리 여기 어젯밤에 밤 11시 이 엔진 깨져본 줄 알았어요. 터져본 줄 알았어요. 그때 겁나가지고. 책임을 좀 지어줘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걸로 참 저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여러 사람들 우리 농어민들을 보다가면 참 이번 태풍이나 이런 걸로 등등등해서 말할 수 없이 제 참 가슴 많이 아프네요. 김양식 주산지인 진도군 의신면 일대. 강풍을 동반한 볼라벤의 어마어마한 위력은 마을의 김양식장까지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김 시기가 여기가 적기가 지금 9월 한 5일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서천이나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안 같은 경우는 추석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추석까지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어쩌려고 모르겠네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에 있어야 할 전복 치패들이 무트로 떠밀려 올라오고
육상에 설치된 양식시설은 엉키고 부서져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거센 바람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생채기는 주민들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석수무책이었죠. 발전기라는 게 있었으면 대책을 세울 건데 평상시 이런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정전되는 바람에 그대로 놔뒀다가 지금 청소하고 물갈이하고 뻘물 제거하고 모래 지금 우리 집 같은 거 바로 바닷가라 모래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모래 치우고 우선 복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해남군. 유례없는 태풍의 공격에 이 마을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전복 양식 1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마을 사람들. 태풍은 앞바다를 가득 메운 가두리 양식장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는데요. 부서진 잔해들과 폐사된 전복만이 그날의 악몽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예. 앉아서 저기 앉아 이런데 맨날 전복 아닙니까? 예예.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오래 하자. 이 가두리는 아니지만은 살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살려주고 싶어서 이놈을 찾아갖고 물에다가 던져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패돼가지고 다 아주 이미 냄새가 사람 먹도 못하고 악취가 지금 나고 있어요. 살릴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은 뭐 전체가 다 깔려버려요. 다 깔려버렸어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만 수백억. 한참 성장기에 있던 전복들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져 나갔고 그나마 살아남은 것도 상처를 입어 하나도 건질 게 없는 상황. 차라리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면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주민들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 혹시 밤사이에 이렇게 떠밀려 오는 걸 보셨어요? 우리가 지켜서 봤죠. 그때 심정 어떠셨어요? 말로는 표현 못하죠. 그냥 못한 게 못 먹은 술로 마시고 좀 기분 전환했어. 오늘까지도 술 아니면 못 살았어. 진짜 이라고 서 있을게 그러지. 와서 이라다 아주 여기 와서 이라가 들여다보기도 싫어. 우리 뭐 그렇다고 무작정 손 놓고 두고 볼 수도 없는 뭔가 상황. 해야 되겠지. 투자도 하고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삶은 물은 어민들은 한숨과 눈물을 딛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내일쯤은 우리 젊은 사람도 술 한잔 하면서 한번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뭔가 하면 되겠지 하는 의욕과 희망을 갖고 한번 해보랍니다. 인근의 양어장 역시 사태는 심각합니다. 세찬 비바람 속에 맥없이 천장이 날아가고 무너져 내리면서 양어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저쪽 뭐 보시면은 순식간이었어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는 10시간 넘게 몰아친 거센 강풍은 삶의 터전은 물론 어민들의 희망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이날 폐사된 넙치는 약 8만 마리, 만 3년 동안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변했는데요. 그냥 참담하죠. 참담하고 너무 그래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주고 키운 애들인데 이제는 뭐 눈물도 안 나고 다행히 살아남은 넙치는 전체 생산량의 약 20% 정도. 하지만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마저도 폐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한 마리라도 더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어민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100마리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을 살려야 되니까 뭐 물을 다 끌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물을 다 끌어놓을 수는 없고 물 쓸 수 있는 데만 해가지고 수조 한쪽에다 모으는 작업이에요. 이젠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슬픔과 아픔에 맞서는 사람들. 이들은 생의 모든 것이 담긴 이 땅에서 무너진 삶을 회복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빨리 복구하는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지만 우리는 이 여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하루아침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사람들. 극심한 자연재해를 고스란히 품에 떠안은 어민들은 똑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진 시련을 딛고 다시 예전의 희망을 찾기까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신속한 대책 마련과 보상이 이루어져 기적처럼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빚어낸 신비한 봉우리마다 마음을 울리는 것. 그 싱그러움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나무마다 바위마다 위풍당당함이 묻어나는 장흥의 명산 청관산. 그 호남 정맥이 다 펼쳐진 드넓은 바다에는 천혜의 어장을 자랑하며 넉넉하게 사람들도 품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을 따라 사람 사는 정겨움까지 느껴지는 곳. 장흥 대덕객길을 걸어봅니다. 장흥에서도 남쪽 끝자락. 해변을 따라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낸 갯벌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비옥한 농토만큼이나 살찐 바다를 자랑하는 장흥은 청정자연이 바로 값진 걸음입니다. 물이 빠지고 갯골이 모습을 드러내면 바다는 그 품을 여과 없이 내어줍니다. 천혜의 어장을 울타리로 옹기종기 마을을 이루고 오늘은 신리마을에서 흔히 개맥이라고 불리는 개막이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체험객들을 맞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는데요.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매생이 부침개가 고소하게 익어갑니다. 행사장 한편에 준비된 야외 수영장에선 아이들의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서 안전한 물놀이까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모습인데요. 개막이는 조석간만의 차가 큰 바다에 미리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 떼를 잡는 전통 어법입니다. 정치는 조금만 뒤. 개막이 체험이 시작되기 전 마을 주민들은 그물에 갇힌 농어며 숭어 등 싱싱한 횟감을 미리 가져왔는데요. 시일한 물고기들이 풍년을 이룹니다.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냥 지금 이제 그냥 드리는 겁니다. 드시라고 일단은 지루하시니까 바다에 고기 체험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고기가 등놈을 잡아다 가지고 먼저 한번 드시라고. 철마다 갖가지 수산물을 내어주는 신리 앞바다. 그 바다만큼이나 이곳 사람들의 정겨움도 그저 넉넉하기만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을까요? 든든하게 바다의 영양분도 실컷 맛봤겠다.
개막이 체험 행사가 열리기 전 갯벌로 나온 체험객들. 갯벌에 다리가 허벅지까지 빠져도 노다지 같은 갯벌에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손만 닿으면 넉넉한 갯것들을 내어주다 보니 갯벌 체험에 모두들 정신없는 모습입니다. 자연산 갯고등부터 바지락, 참꼬막 등 캐기보다는 줍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 텐데요. 이만한 천혜의 어장이 어느 곳에 또 있을까요? 너무 좋네요. 뭐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드디어 개막이 체험장에 물이 빠지는 시간. 약 한 17시, 약 5시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실내마을의 개막이 체험 행사. 2시간여 동안 살아있는 바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고기잡이 좀 해봤다는 실력까지 마음껏 뽐내봅니다. 하지만 건강한 바다에서 건강하게 자란 만큼 쉽게 잡힐 순 없겠죠? 여러 번의 사투 끝에 드디어 숭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잘 잡히지 않자 애꿎은 바다에 화풀이도 해보는데요. 그래도 여럿이 힘을 모으고 몸을 사리지 않았던 만큼 실리마을 앞바다는 꽤 많은 물고기들을 내어줍니다. 아줌마 물고기 엄청나게. 이거 다 누가 잡은 거야? 아빠가요. 아빠가? 네. 뭐 재밌기도 하고 푹푹 빠져가지고 어쩔 때는 푹푹 빠져가지고 좀 다리가 아파갖고 조금 울었었어요. 근데 제가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 다리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고요. 완전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전에. 저희 이 동문회 때문에 오늘 1박 2일 그 고향 나들이 행사 때문에 왔습니다. 아, 좋죠. 참 재밌고 내년에 다시금 참가하고 싶네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 하나에도 이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요? 우와, 멍둥이다. 찍지 마세요. 너무 작은 물고기라 체면이 말이 아니기도 하지만 아예 대놓고 자랑을 하기도 바쁩니다. 요놈을 찍어버렸어, 요놈을. 아버님 많이 잡았네. 따봉. 건강한 바다를 온몸으로 누비며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푹 빠진 듯합니다. 어느덧 개막이 체험도 끝이 나고 손수 잡은 생선은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즉석에서 싱싱한 회로 맛볼 수 있는데요. 바다의 맛에 흠뻑 취하는 시간. 흥겨운 음악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에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한 곡 좀 멋지게 뽑아봅니다. 장흥의 대덕갯길은 바다뿐만 아니라 호남의 명산 청관산까지 품고 있습니다. 은은한 향의 편백나무를 따라 초록의 바다를 품은 청관산. 계곡을 따라 자리한 아기자기한 돌다리에선 자연의 정겨움까지 느끼게 합니다. 청관산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명물, 태고송. 150년이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청관산의 숨은 역사까지 품었는데요. 태고송이 굽어보는 그 자리에는 수백 년 세월 동안 자연과 어우러져 그림처럼 닿아있는 조선시대의 건축물도 있습니다. 여기는 장천제라는 곳입니다. 장흥을 대표하는 향반인 장흥 위시들의 사당을 모신 곳입니다. 원래는 장천하면 암자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이씨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시작해서 사당이 됐던 것이고요. 호남시락의 대표자인 전제 이백규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어른들이 직접 공부도 하고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사당으로서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장천재의 툇마루에 앉아 싱그러운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그 옛날 시인 묵객도 될 것 같죠. 이산저산 꽃이 청관산의 수려한 풍경 사이 남도의 구성진 가락을 따라가다 보니 판소리 대가를 꿈꾸는 한 초등학생의 소리 연습이 한창인데요. 많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가뭄으로 물이 줄 때도 있지만 계곡물이 좋을 때는 이렇게 소리 연습을 하기 위해 청관산을 찾는 발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승 계곡물을 따라 남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장단에 맞춰 청관산도 춤을 추는 듯 보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청관산 자락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명소, 바로 청관문학관입니다. 장흥을 대표하는 역대 문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문학 행사를 주최하면서 문학의 섬이라고도 불리는 청관문학관. 이번엔 장흥 선인들의 한시를 서예화한 전시회가 발길을 붙잡고 묵향의 신비로움까지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서예 작품에서 마음은 더없이 훈훈해집니다. 바닷빛으로 물든 산, 그리고 그 푸른 산을 품고 있는 바다. 건강한 자연에 물든 장흥 대덕길은 오늘도 건강한 기운을 가득 품고 있는데요. 산과 바다가 이어진 그 깊은 곳에 맑은 자연을 간직하고 건강함으로 빛나고 있는 곳. 산과 바다,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흔히 민물장어라고 불리는 뱀장어. 하지만 알고 보면 바닷속 깊은 곳에서 태어나 수천 킬로미터 먼 바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녀석인데요. 아직도 그 출생의 비밀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어종이지만 그 영양만큼은 널리 알려진 으뜸 보양식. 뱀장어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봄이 막 찾아올 무렵 목포 앞바다엔 뱀장어의 새끼인 실뱀장어가 찾아옵니다. 아직까지 인공부화 기술이 없어 완전한 양식이 불가능한 뱀장어는 어린 치어를 잡아서 키워야 하는데요. 하루에 두부를 이렇게 몇 번씩 놓습니까? 보통 2번 한다고 봐야죠.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민물에만 하니까 썸물에는 않고. 실뱀장어가 주로 이동하는 곳에 미리 그물을 쳐놓고 밀물 때 밀려 들어온 녀석들을 건져 올리는 건데요. 이 시기가 되면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준비는 12월 달부터 한뒤 올 작업은 1월 달부터 한 5월 정도, 5월 말까지. 주로 1월에서 5월 사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히는 실뱀장어는 사실 태평양 인근 깊은 바닷속에서 태어난 녀석들입니다. 우리 민물에서 5년에서 10여 년 정도를 살며 성장한 뱀장어는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태평양 바다로 가서 산란을 하는데요.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제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우리 바다를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멀고 먼 여정을 거쳐 산란과 부화를 한다는 사실 역시 밝혀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뱀장어는 아직도 신비의 어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일일이 골라내고 열이 뒤어려 옮기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 실처럼 가늘고 유리처럼 투명한 이 작은 녀석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몇 마리나 이렇게 잡으셨어요? 200에서 들어도 많이 한 200개나. 200마리요? 네. 요즘에 좀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좀 비싸다고 텔레비는 뭐 7,000, 8,000 나오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한 5,500원 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가격을 기대해 보는데요. 다음 날 바다에서 잡은 실뱀장어들은 중간 유통상인들을 거쳐 한꺼번에 모아진 다음 전국으로 팔려 나가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전국 양만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 단위, 10,000마리, 20,000마리 단위로 간 것이 아니고 약 5만 마리, 10만 마리 모아가지고 유통업자들이 양만장에 입고를 시키죠.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에 500원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5,000원을 웃더니 한 마리 한 마리가 큰 돈인데요. 470원. 5에서 7cm 길이에 무게는 0.2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바다 환경이 변하고 수가 줄어들면서 그야말로 금장어가 됐습니다. 전남 장성에 위치한 내수면 시험장. 뱀장어 사육에 대한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뱀장어 사육 연구는 오래 했지만 정매선상 연구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물론 걔네들이 신비의 생물이다 보니까 한 5,000km 회유를 해서 가가지고 바다 한 300에서 500m 깊은 데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 애들이 어려운 생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도 먼저 힘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힘든 과학적인 규명을 찾아서 지금 하고는 있으나 저희들도 지금 그 산란하고 뭐 이런 쪽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봤을 때 가능하고요. 그렇지만은 먹이생물 관계, 결과적으로는 걔네들이 많이 대량으로 종매 생산이 가능할 단계까지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뱀장어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어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대엔 지렁이가 혹은 진흙이 뱀장어가 된다는 설이 있었을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많은 연구를 거쳐 완전 양식에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숙된 뱀장어에서 알을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성숙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을 뽑아내서 지금 확인 중입니다. 세계 뱀장어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는 일본이 40여 년의 연구 끝에 얼마 전 양식에 성공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이름 그대로 몸이 뱀처럼 긴 장어는 서식 환경과 생김새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흔히 하모라고 불리는 갯장어는 바다장어로 몸이 날렵하고 이빨은 개의 것처럼 날카롭다에 갯장어라 불리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장어들이 갯장어하고 붕장어하고 이렇게 주로 두 종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물장어라는 뱀장어가 있는데 뱀장어하고 갯장어하고는 어떤 특징이 틀리냐면 갯장어 같은 경우는 그 바다에서만 평생을 사는 종이고요. 그다음 민물장어인 뱀장어 같은 경우는 민물에서 서식을 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바다로 내려가서 산란을 하고 다시 치어들이 다시 민물로 올라와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2차 담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어 중에서 유일하게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는 뱀장어는 전북 고창 선운사 근처에 풍천장어가 유명한데요. 어느 지역이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특이하게 이렇게 선운사에 아주 좋은 물이 흐르고 약초물이 흐르기 때문에 선운사에 오면 풍천장어를 꼭 잡수고 가셔야 된다. 바닷바람이 부는 강, 풍천은 특정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기수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그곳에서 나는 뱀장어의 맛이 좋아 풍천장어라는 고유명사처럼 불려지고 있을 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하고는 어디나 풍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곳 인천강에선 아직도 재래식으로 뱀장어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쪽 앞에 보이는 거는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돌담을 싸서 장어를 잡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을 한 500개 이상을 쌓아놨다가 다시 그거를 없애면 그물 안에 장어가 다시 들어옵니다. 돌무덤을 쌓아놓고 기다렸다가 그 틈에 걸려든 뱀장어들을 잡는 건데요. 몇 마리 잡았어? 7마리. 특히 어두운 곳을 좋아해 놓아둔 통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때요? 자연산이라 그런지 때깔부터 좀 다른 것 같죠? 장어는 그 어두운 쪽을 좋아해서요. 그 숨길을 좋아합니다. 그 주로 이제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을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찾기 때문에 어두운 밤 강진의 구강포가 분주합니다. 9골의 강이 만난다는 구강포에서는 준악을 이용해 뱀장어를 잡아 올리는데요. 탐진강과 강진만이 만나는 이곳 역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교차 지점으로 먹이가 풍부해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특히 바다바닥 모래속이나 바위 틈을 좋아하는 뱀장어는 낮엔 자고 이렇게 밤에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구강포의 밤이 분주해지는 거죠. 고창 선운산 주변. 장어로 유명한 만큼 뱀장어를 키우는 양만장들이 많은데요. 이곳에선 특별한 먹이로 뱀장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어장에서는 주로 이제 어분이라고 하는데 그 고기를 갈아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이제 이렇게 반죽하는데 좋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양제라든가 소화제라든가, 그다음에 한방 약제라든가 그런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항생제 대신 질 좋은 황토를 넣은 사료에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뱀장어의 습성에 맞춰 1년 365일 빛을 차단하는 등 정성 들여 장어를 키우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 실뱀장어가 성어로 성장하는 거죠.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약 2년까지도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 가늘고 여린 실뱀장어들이 40에서 80cm, 최대 1m까지 자란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자연산 뱀장어와 최대한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직접 황토물이나 웅덩이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뱀장어로 유명한 곳인 만큼 선운사 주위에 무려 100여 곳의 식당들이 노릇노릇 뱀장어 굽는 냄새를 풍기며 미식가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황토를 먹여서 육질이 부드럽고 냄새가 없고 그리고 연하고 맛있습니다. 통통한 살에 양념까지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것 같죠. 전남 영광에선 아주 특별한 곳에서 뱀장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그 염전이었거든요. 그 염전이었는데 폐전을 하고 난 후에 여기다 양식장을, 장어 양식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 보고 축조식이라고 그래요.
최대한 자연산에 가까운 맛을 내기 위해 염전이었던 곳에 직접 바닷물을 들여 뱀장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져가는 거.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습성을 이용해 이 기다란 통으로 장어를 쉽게 유인합니다. 뱀장어는 손질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저희는 그 피를 완전히 다 빼내. 저희 엄마가 이렇게 그 장어 잡다가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눈에 이렇게 피가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몇 시간 눈이 마비돼버려. 눈꺼풀 해갖고 눈 못 떠요. 저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뱀장어를 회로 먹지 않는 이유가 바로 피에 있는 이크티오톡신이라는 독성분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피를 빼내고 나면 버릴 것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또 이 뱀장어입니다. 장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장도 다 먹어. 내장. 장어 간에는 특히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소금만 딱 이렇게 뿌려서 먹는 게 가장 그 고기의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붉은 소금 솔솔 뿌려 노릇하게 구워 먹는 소금구이가 또 제맛인데요. 거기에 단백질은 물론이고 갯장어와 붕장어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타민 A는 소고기보단 무려 200배나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장어의 황제라 불리는 뱀장어인데요. 여름 동안 지쳤던 우리 몸에 건강을 선사할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꾼인데 장어 먹고 나면 피로 회복도 빨리 되고 피로를 많이 못 느끼고 하여튼 이 매사로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보약 한제에 맞먹는 보양식이 확실한 것 같죠? 멀고도 깊은 곳에서 수천 킬로를 헤엄쳐오는 뱀장어. 더 놀라운 건 그 오랜 시간 동안 먹지 않고 몸속에 비축해뒀던 영양분만으로 먼 여정을 이겨낸다는 건데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엄청난 힘에 입안까지 즐겁게 해주는 고마운 뱀장어. 온 국민 대표 보양식이라는 그 명성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 같죠?